안녕하십니까. 천음사의 노동의 정치 128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6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7번 방송부터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연주 전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에서 연주에 대한 지지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12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연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쪽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참으로 감동스러운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상황에서 감동을 느낀 적이 그렇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한 번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난 1987년도 6.29 선언, 그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자 하면서 호언철폐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민주화 대투쟁이 벌어졌고 거기에 그거를 받아들인 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참으로 벅찬 감동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독재를 물리치고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들어섰구나 하는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이라는 그런 걸 느꼈죠. 그런데 그 후에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 뒷배경에 그들을 조종했던 주사파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크나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결을 듣고 그와 유사한 그런 감동이 저 스스로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되살아나겠구나 이런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이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치열하게 이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이념 전쟁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1의 이념 전쟁기가 바로 해방부터 건국까지 3년, 미군정 3년기였죠. 그 당시에 치열하게 좌와 우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념 전쟁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은 이미 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아주 연세가 많아서 그분들의 직접 경험을 바로 들을 그런 기회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해방 공간에서의 그 치열한 이념 전쟁은 지금은 역사로 책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치열한 이념 전쟁은 세 가지의 내란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내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그 뒤에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다 겪고 이겨낸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이념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배 권력이 어쨌든 미군정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파에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배 권력이 주사파 종북 세력입니다. 그들은 북한과 손잡고 어떻든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화하려는 하는 그런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 내에서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있습니다만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물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 좌파 세력에게, 이 공산화 세력에게 나라를 뺏기지 아니하고 다시 되찾아올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참 크나큰 과제입니다만,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5.16과 같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군부 내에서 그런 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그런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있을 선거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후년 선거에서 우리 우파 진영이 이길 수 있는 크나큰 변곡점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런 것은 뭐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검찰에서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온전히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떻든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크나큰 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마침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사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동안은 사법부가 완전히 넘어갔죠.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저 감옥에 수십 년간 지금 한 그런 판결들을 보면은 사법부, 검찰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었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 권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검찰이 살아나고 법원이 살아나고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 우리 우파 국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매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저들은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봉착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그들은 치열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하에서 그들은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국회 권력도 다 장악하고 있고 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법들을 온갖 법들을 아마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공수처가 그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법들을 양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를 지금 크게 저는 세 가지 단계로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좌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우파 진영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봅니다. 좌파들이 보는 시각은 그들은 소위 저항하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마르크스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어떤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의 투쟁 되고 그 민중적인 관점에서 항상 지배 권력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그들을 다 독재라고 하면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적 관점은 그런 저항의 관점이 아니라 건설하는, 건국하는 건설의 관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과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건국이라는 과제, 그 건국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끌었지만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건국혁명을 어쨌든 성공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라는 또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서 산업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 저는 자유통일혁명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 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추진하려고 하다가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온 탄핵 지령을 이 땅의 주사파 간첩들이 다 그걸 받아서 우파의 괴수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자유통일이라는 과제를 그건 혁명적 과제입니다. 그 자유통일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을 먼저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사파 세력을 다 쫓아내고 정권을 가져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적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할 지도자가 있나 이거죠. 이승만과 같은 박정희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지금 우파에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낼 세력은 누구냐? 우리 시민들, 국민들, 자유시민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시민 세력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저는 실버라고 봅니다. 실버 세력. 저는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실버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태극기 집회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신 분들의 연세가 나이가 되게 60대 70대 분이 주축이었던 것입니다. 50대도 젊은 축에 들어갔죠. 그분들이 나온 게 뭡니까? 지금 그동안의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 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혁명의 주체 세력은 다 그 당시에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다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실버 혁명의 주체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세대, 아이들, 자식들,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나선 그런 순수한 위대한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좀 잘못 인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은 지금 잠시 좀 사그러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다시금 선거를 통한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다는 관점에서 지금 위대한 실버 혁명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거기서 불을 질른 것이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이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아서 지금 이 아침에 이 방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만 편성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치밀한 전략 전술을 펴야 되고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금 우리 눈에 띄는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가능한 지도자를 찾아야죠. 모두 연대해야 되고 연대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대연대 전략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부족하나마 지도자를 찾고 이 현재 문재인 정권과 반대하고 김정은 정권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했던 통일전선 전략과 유사한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그런 전략을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끌어 나가는 통일전선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것을 이끌었던 혁명가, 소위 공산혁명가 조직이 그 안에 단단하게 조직을 가지고 그들은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주변 세력을 다 모으고 그 당시에 당면한 적과 반대되는 모든 진영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면한 적이 무너지면은 또다시 새로운 적과 또 마주치고 또 모으고 또 하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서 마침내 공산혁명을 완수시켰던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도 그런 우리 자유통일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혁명가 조직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김정은 세력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든 부산에서 일어난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연주를 내세워서 연주의 단점도 보강하면서 우리 우파 진영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